신태용 450억 포상금 초대박. 신태용의 기습 깜짝 전술로 인도네시아 73년에 한 풀어내자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사상 첫 월드컵 가능성에 박항서 넘어서는 신드롬.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는 10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겼다. 값진 성과다.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33위의 약체다. 반면 호주는 24위로 아시아 축구연맹 AFC 소속팀 중 강호인데 인도네시아가 귀중한 승점 1을 따냈다. 앞선 1차전에서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명장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대 1로 비기며 승점 1을 획득했다. 사우디전은 원정 경기였던 터라 더욱 짜릿했다. 이번에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승이 급한 호주를 올렸다. 신태용 감독은 또 한 번 피파 랭킹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도네시아가 경기 시작 20초 만에 유효 슈팅 2회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인도네시아는 공격 지역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며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호주는 초반 홈팀의 기세에 억눌렸지만 거센 압박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9분 첫 슈팅으로 포문을 연 호주는 2분 뒤 혼전 상황에서 흐른 볼을 해리스타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인도네시아 수문장 마르텐 파에스에게 막혔다. 인도네시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타의 헤더가 날카롭게 골대로 향했지만 또 한 번 골키퍼 파에스의 선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32분 프리킥이 날카롭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지만 쇄도하던 선수들 발에 닿지 않으며 아쉬움을 삼켰다. 공세를 높인 호주는 좀채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반 34분 네스토리 이랑쿤다가 때린 중거리 슈팅이 골대에 맞았다. 1분 뒤 크레이그 구신이 절묘하게 라인을 깨고 들어가 때린 슈팅은 또 한 번 인도네시아 골키퍼에게 막혔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스트라이커 라파엘 스트라윅을 빼고 위탄 술라에만을 투입했다. 후반 초반에는 라인을 잔뜩 올린 호주가 인도네시아의 역습에 당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후반도 객관적 전력이 우세한 호주가 경기를 주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조직적으로 진용을 갖춘 뒤 호주의 공세를 막았다. 호주도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진 못했다. 2. 신태용호. 네덜란드 출신 2명 추가 귀화 중국 언론 인도네시아전. 승리 어려워 낙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 2명이 추가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첫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인도네시아의 광폭 행보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꼴찌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CNN 인도네시아는 19일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혼혈 선수인 레스 힐게르스와 레인더스 주니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는 최대한 빨리 네덜란드 축구협회로부터 국적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열리는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 경기부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뛰게 할 예정이다. 힐게레스는 네덜란드 1부 리그 트벤테에서 활약 중인 센터백으로 현재 700만 유로, 약 104억 원의 가치로 평가된다. 레인더스는 네덜란드 즈볼레에서 활약 중인 풀백으로 65만 유로, 약 9억 6,400만 원로 평가된다. 에릭 토히르 PSSI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를 통해 귀화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모든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선수를 귀화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뛰어난 해외 선수들을 영입해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네덜란드 클럽 일정상 힐게르스와 레인더스가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도 네덜란드계 귀화 선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또 다시 추가 선수 영입 소식이 나오자 중국이 바짝 긴장했다. 이날 중국 포털 네시즌은 인도네시아의 귀화 선수 2명 추가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와 무승부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의 전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면 중국 대표팀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2경기에서 일본에 0대7,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2로 패하며 C조 최하위로 처졌다. 중국은 다음 달 호주와 홈에서 3차전, 인도네시아와 원정으로 4차전을 벌인다. 조사위 이내 들어 4차 예선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으로서는 C조 최하 시드인 인도네시아가 1기차전을 통해 예상외로 강한 전력을 보인 데 이어 귀화 선수를 추가로 영입하자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축구 전문 기자 첸화는 무섭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끈다면 정말 자신감이 없다. 또 0대7로 패할 확률이 높다고 걱정했다. 3. 너도 작은 아이가 속삭였니? 인리게 네덜란드인 반 페르시의 의문 왜 신태용호로 합류해? 인도네시아 매체 벤터는 23일 한국 시간 과거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스타 공격수였던 로빈 반 페르시가 FC 트벤테의 2001년생 혼혈 센터백 힐 허루스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것이 원인이다고 보도했다. 최근 힐 허루스의 결정은 수많은 축구 팬을 놀라게 했다. 그는 축구 강국 네덜란드 대표팀이 아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과감한 선택을 단행했다. 이는 그가 불과 2001년생 젊은 나이에도 이미 최상위 수준의 리그로 평가받는 에레디비시 소속 트벤텐의 주전 수비수임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결정이다.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 힐 허루스는 트벤테의 유소년 시스템을 거쳐 성장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발을 올린 것은 2020-21 시즌이다. 힐 허루스는 데뷔 시즌부터 3경기를 소화하며 기대를 모았다. 이듬해인 2020-21 시즌엔 공식전 26경기에 나서며 주전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심지어 2021-22 시즌, 2022-23 시즌엔 각각 35경기, 34경기를 소화하며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됐다. 쟁쟁한 유망주들이 즐비한 네덜란드에서 U-21 연령별 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기대감도 상당했다. 다만 그는 버질 반 다이크, 미키 반 더 벤, 스테판 데브리, 네이선 아케, 마타이스 더 리흐트 등 초호화 수비진을 갖춘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엔 선발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귀화를 결심했다. SC 헤렌벤의 감독이자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 반 페르시는 힐 허루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그는 나는 왜 그가 인도네시아로 갔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로날드 쿠만 감독으로부터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호출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고 아직 매우 어리다. 계속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그가 네덜란드 축구에 밝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귀화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19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힐 허루스는 시민권을 부여받아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 경기부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편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귀화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선수를 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뛰어난 해외 선수들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 손준호 징계는 어떻게? 피파에 물어봤더니 축구 선수 인생에서 최대 고비를 맞은 손준호 32 수원FC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발표하고부터 손준호의 생활은 급격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프로축구 수원FC 소속의 K리그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벼왔지만 지금은 소속 없이 홀로 집에서 개인 운동 중이다.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발표 뒤 손준호는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반발했다. 친한 동료로부터 20만 위안 약 3,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동료의 승부 조작 여부를 몰랐을 뿐더러 본인이 경기를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축구협회는 손준호가 사법기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풀려난 만큼 이것이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한 근거라는 입장이다. 징계 발표 이틀 뒤엔 중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 피파과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손준호의 영구 제명 징계를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이제 관심은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쏠린다.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국 축구협회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의 축구선수 운명이 걸린 결정이 피파로 넘어간 지 2주가 지났다. 징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중대 사안인 만큼 기자는 직접 피파에 이메일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아래 3가지. CFA 사안에 대해선 현재 알려진 내용보다 더 이상 정보가 없지만 이 내용이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올라온다면 해결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징계위원회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는 답변을 보내왔다. 상식적으로 피파의 회원국인 중국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보고한 만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손준호 관련 사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한축구협회도 국제축구연맹과 같은 맥락의 답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준호에 대한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가 전 세계 적용이 가능한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의견이 전달됐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알림이 왔는지 등 손준호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없다고 확인했다. 축구 선수 생명이 걸려있는 피파의 최종 결정. 현재로선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호 측은 피파의 타당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 항소의 끝까지 결백을 밝힐 계획이다.